자, 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1시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1시까지만. 예? 평상시에도 일찍 끝나야 돼?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자, 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죠. 다만 특징은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다만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다는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불법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주의하실 것은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본인 스스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가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 보시면 1번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뭐일 필요 없죠?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의 쟁점 뭐냐면 대리권의 소멸사유죠. 일단 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첫 번째 공통된 소멸사유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공통된 소멸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인데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 소멸하고요. 시킨 일을 하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다 끝내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은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된다, 시킨 일 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임의대리는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다는 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법정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수인이 대리인의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두 가지를 갖습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 말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시험에 잘 나오는데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가 원칙이 되는 무권대리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지만 법원의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아예 뭐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가능하고 세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것 여전히 뭐죠? 금지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번 보시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쌍방 대리인데 법원의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한 거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고 이제 정리할 게 있죠. 대리권의 범위해 가지고 또 시험에 무조건 지문으로 함께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죠. 매도하려고 대리권을 준 경우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가능한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뭐죠? 가능하다.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면제 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이미 대리는 원인된 법률과 종료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8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뭘 할 수가 있느냐.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대도 포함된다는 것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문이 반드시 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게시가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이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죠. 여기 있죠. 면제 줄 수는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일부든 전부든 면제 줄 수는 없죠. 4번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나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화하여 결정한다. 맞죠?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누구니까요? 대리인이니까요. 5번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가나요? 알아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뭐 하는 것도 가능하죠?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죠. 답은 3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죠.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2번인데 현명이죠. 현명. 일단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뭐죠? 효과 기속된다. 본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키지 않고 누가요?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현명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인데 첫째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을 사칭하는 거죠.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니죠?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지문으로 반드시 나오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이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 사람은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고 대리 목적이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뭐는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으니까. 4번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많이 틀리셨죠? 왜 그러냐면 요 대리라니까 법정 대리는 아닌데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 나와 있으니까 요 대리는 무슨 대리말 말하죠? 임의 대리말을 말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만이 됩니다. 4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일단 뭘 할 수 있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명백히 성질이 변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고. 나머지 것들 1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행위는 채권을 뭐죠? 보존하는 보존행위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도 부동산을 뭐죠? 보존하는 행위고요. 4번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도 일종의 뭐죠? 이용행위나 뭐 보존행위로 이해할 수가 있고 5번 무효자 금전대위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뭐죠? 계량행위죠. 그러니까 새롭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이미 불려진 돈이 이미 대여된 돈이 무이자인 것을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계량행위로서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되니까. 2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좀 이따 볼 거고. 3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의를 대리해야 한다. 맞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4번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소급효가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로 소급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X.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복대리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것은 요거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데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5죠.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하나여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X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뭐로 바뀌죠? 과실 책임으로 바뀔 뿐이지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7번부터 결국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결국은 대리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일반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무권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정도 개념이고 결국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우리가 항상 이 무권대리에 오면 처음에 이제 뭘 생각하자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다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권대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가 된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가 다시 뭐죠? 둘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무권 대리지만 뭐가 다른 거죠?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먼저 협의 무권 대리 내용이죠. 이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누가 선택을 할 문제냐면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청구할 문제고요.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반드시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하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 수의 표시 방법인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정이다, 총무다, 전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임의 대리에서만 문정이 되고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상대방은 뭐이면 되는 거죠?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첫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의 존재는 결론은 뭐죠?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따지지 않고요.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설의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료 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선의 무과실어야 권한을 얻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권 소멸 의 표현들이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표현 대리 행위는 꼭 무권 대리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 할까요? 복 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므로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의 표시를 넘으면 이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바뀌고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때도 뭐가 더 바뀌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공통적인 점이죠.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다. 일단 추인의 상대방에는 누구한테 추인할 것이냐? 추인의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뭐죠?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소급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가지고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 했죠. 근반의 원칙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고 무효라고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의 칙상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최고할 수가 있는데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하게 되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됩니까?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꽃입니다. 여기 거. 여기 이제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7번.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은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갑을 대리하여 병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뭐 문제에서 을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병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겠죠? 최고는 왜 하는 거죠?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여부에 대한 최고니까 추인을 거절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2번.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죠? 일단은 본인에게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요? 효과가 있습니다.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선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죠? 처리할 수가 있죠. 4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되므로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채과했으나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8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다 뭐라도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누굴까요? 뭐 을의 아들이겠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상속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그냥 뭐요? 무권 대리인이고 무권 대리인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으니까 요 지문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지문은 여러분들하고 뭘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죠? 상속한 경우 요걸 떠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했으면 상속인은 당연히 뭐죠? 무권 대리인이지. 뭐는 아니죠? 본인은 아니니까 추인할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추인이죠. 묵시 추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5번 무권 대리인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냅두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뭐죠? 묵시적 추인인 거죠. 9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추정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추인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니까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선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하죠. 물론 뭐는 필요 없습니까?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지만요.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죠? 제한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갑은 추인을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초유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없다. X죠. 천에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하지 못하지만 채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악의 상대방도 채구할 수 있으므로 5번이 먼저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따라서 일종의 유동적 무효고요.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입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해서 추인하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므로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기다. 맞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지. 누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무권대리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죠? 상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먼저 상속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왜요?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죠.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죠. 어딨냐 여기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죠? 종류불문.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뭐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권대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측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맞죠? 표현대리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현대리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맞죠? 여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뭐가 됩니까? 무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가 돼야 뭐가 되는 거죠?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아예 유권대리도 무권대리도 아닌 그냥 뭐예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문제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 문제도 아니고 표현들이 문제될 수가 없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에 복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요거죠. 복대리인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표현들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종류는 뭐 세 가지가 되겠지만 12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5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뭐죠? 존재자 뭐죠? 종류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2번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복대리인 행위도 뭐가요?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유권들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들에 해당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죠.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대리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하고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여부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물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성립할 수 없다. X죠. 요거죠. 표시된 거를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니까 소멸된 것보다 큰 경우에도 뭐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기본 대리권은 종료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죠.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5죠.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료불문 공법상 대리권은 상관이 없죠. 답은 3번이죠.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죠. 복대리인 행위도 표현들의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과실 상기할 수가 없다.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1번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 자, 우리가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이런 것들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든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든 매매 거래 자체는 뭐예요? 유효해야 뭐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지 유권들인지 무권들인지를 뭐죠? 따질 문제이고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요.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언제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맞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이 또다시 자신의 권리를 정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병은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취지의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정은 을과 거래한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정은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표현들이를 누구는 주장할 수 없어요? 정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표현대리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누구만요? 병만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겠죠. 5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는 성립할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왜요? 있던 대리권이 없어져야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권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무효와 취소부터 볼 겁니다. 제가 보통 지금 한 50문제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284페이지부터 한 50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